안녕하세요. 코치 K입니다. 저는 작년까지 인바디 본사에서 근무를 했던 전 직원입니다. 인바디 관련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 많이 마시면 인바디 잘 나온다. 귀걸이 빼고 재면 무조건 빼고 재야 한다. 기초대사량, 내장지방량 중요하다. 다 틀렸습니다. 유튜브에 보시면 수많은 인바디 관련한 영상들이 있는데요. 이 중에 틀린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인바디 전 직원으로서 내가 내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고 내 회원한테 어떻게 결과를 설명을 드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인바디라는 장비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가장 많이 궁금한 게 네, 인바디가 물 먹고 재면 잘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쵸. 이게 사실일까요? 사실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것 중 하나인데요. 전혀 반대입니다. 이제 물 많이 먹고 재시면 그게 다 지방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 전류를 몸에 흘려가지고 이제 얼만큼 수분이 있는지를 재는 체수분을 산출하는 측정해내는 기계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오해인데 체수분이니까 이제 수분을 많이 마시면 결국 그게 우리 근육량으로 산출이 돼서 더 근육량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. 물론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인바디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그게 몸의 세포로 다 흡수가 되기 전에 이제 위랑 장에만 이제 그 안에 물들이 다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인바디는 그 안에 있는 물들은 측정하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마시고 재면 그대로 다 우리가 지방으로 나오게 된다. 이제 질문인데 네. 물을 먹으면 왜 지방으로 나오는 거죠? 이게 이제 인바디 원리 중 하나인데 저희 인바디가 이제 흔히들 뭐 체성분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체수분을 측정하는 기계고 그 측정된 체수분에서 이제 체성분을 산출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체수분을 사실 근육량으로 이제 보고 인바디는 다른 것들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체성분 한마디로 골격근량을 인바디가 처음에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무게를 체지방량으로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만약에 물을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을 많이 마시면 근육량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이론상으로 사실 굉장히 좀 그럴싸한 접근인데 우리 몸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성의 개념으로 지배되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한 두세 시간 전에 이제 측정 두세 시간 전에 이제 그만큼 많은 물을 마시고 나서 그게 이제 다 흡수된다는 걸 가정하고 재면 그건 또 오산인 게 우리가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물의 총 양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지나치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사실 그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다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이제 영향을 끼치진 않으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짠 음식들 예를 들어 뭐 라면이나 뭐 젓갈이나 아니면 그냥 순전히 소금물 같은 걸 먹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좀 질문이 드는데요. 네.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.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라면 같이 이제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흔히 우리가 이제 붓는다고 표현을 하죠. 네. 그 상태로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다 수분이 좀 쌓이게 되는데 사실 건강한 일반 뭐 질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 일정 시간 이후에 천천히 빠지긴 합니다만 이게 딱 적절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인바디를 측정하게 되면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골격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.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저희 헬스장에 네. 한 여성분이 인바디 하기 전에 그 몸에 있는 피어싱을 다 빼고 그다음에 뭐 팔찌, 귀걸이 이런 거 다 빼시고 인바디에 올라가시던데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나요? 네. 인바디 잴 때마다 그동안 피어싱, 뭐 반지, 귀걸이 빼기 귀찮으셨죠? 피어싱, 반지, 코걸이 이런 거 다 하고 측정하셔도 됩니다. 일단 저희가 인바디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측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머리 위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제 목 아래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있는 뭐 귀걸이, 뭐 피어싱, 뭐 코걸이 같은 거는 사실상 전류의 흐름을 전혀 받지 않아서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길어서 내려오는 목걸이가 아니라 사실 목에 딱 붙는 정도도 이제 크게 상관이 없고 만약에 무게가 가볍다면
좀 긴 목걸이도 그냥 옷 위에 흘러내리게 안이 아니라 밖에 위치시키면 잴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바디가 측정이 시작되는 곳이 손목이랑 발목에서 측정이 시작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류가 흐르는 곳이 아닌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전류의 흐름을 받지 않는 곳에 있으므로 측정할 때 그냥 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관건은 무게인데요. 이게 너무 무거우면,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귀걸이나 뭐 반지 같은 게 너무 무거우면 이거는 전류와 상관없이 그 내 몸무게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차값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 피해 주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사실 인바디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뭐 사소한 피어싱이나 이런 거 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매번 측정할 때마다 같은 상태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측정하기 전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공복 상태인지,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, 그리고 운동하기 전인지, 그리고 매번 동일한 기계, 동일한 상태에서 측정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결과지를 받으면 이제 100점을 기준으로 나오잖아요.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. 네. 이게 이제 100점이 만점인가요? 그 기준선에 대해서 얼마나 위아래에 있냐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준선은 일단 80점입니다. 그래서 80점을 기준으로 내가 거기서 그 골격근량이 얼마나 더 있냐, 그리고 체지방은 내가 표준에서 얼마나 다르게 있느냐에 따라서 1점씩 그리고 올라가거나 1점씩 내려가게 되는 경우인데요. 그래서 가지고 일단 내 표준 체중보다 이제 굉장히 많이 골격근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점을 훨씬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뭐 저 그거 본 것 같아요. 그 네. 윤성빈 맞습니다. 선수가 그 인바디한테 100 몇 점이 나온 네, 그 맞아요. 맞죠? 맞아요. 보통 네. 이제 보디빌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넘는 경우가 음. 많은데 사실 윤성빈 선수는 보디빌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점이 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.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초현실적인 사실 음.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바디 결과지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일단 여기 점수가 여기에 69점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어떻게 69점이라는 점수가 산출이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. 그 밑에 보시면 일단 체중 조절이라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지방 조절이랑 근육 조절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일단 내 체중에 비해서 얼만큼 지방이 많아야 되는지 적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얼만큼 내 근육이 더 많아야 되는지를 얘네가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보시면 지방은 9.5kg을 빼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2kg을 더 늘려야 됩니다. 그럼 일단 제가 아까 80점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80점에서 여기서 내가 더 어쨌든 뭐 빼고 더해야 되는 게 9.5랑 2니까 이걸 더하면 11.5예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뒷자리는 그냥 생략하는 것 같은데 11.5에서 뒤 생략하고 11을 빼면 69점이라는 그 인바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바디가 믿을만한 측정값일까요? 네, 일단 골격근량, 체지방량 이런 단순값 볼 거면 저 같으면 믿을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 자료는 제가 공복 상태로 단 1시간 차이를 두고 이제 다른 두 기계에서 측정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골격근량이나 체지방량에서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.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다른 인바디 기기로 측정을 하면 이렇게 단순값은 큰 차이가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골격근량 35kg 하나에서 나왔다고 딱 그 단순값을 절대값을 내가 본다기보다는 내 주기적인 그 트래킹을 하면서 그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자료 하나 띄워드릴게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개월 간격으로 이제 측정을 같은 기계에서 한 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같은 상태, 같은 기계로 측정해서 인바디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인바디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번 측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같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측정해서 내 변화를 보는 기계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인바디에서
좀 안 봐도 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을까요? 기초 대사량, 내장 지방 단면적, 허리 둘레, 무기질은 보지 마세요. 일단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측정하는 변수, 한마디로 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임피던스 값 단 하나예요. 그래서 임피던스 값을 활용한 그 위상각이라는 지표랑 그 다음에 세포 외수분비라는 지표는 사실상 직접 측정하는 변수라고 봐두셔도 좋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믿을 만한 정보이고,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들이 산출 변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골격근량 혹은 체지방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사실 우리가 골격근량, 체지방량을 직접 측정한다고 생각하는데,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건 로 데이터가 아니에요. 하지만 이제 골드 스탠다드인 덱사 같은 기기와 그 대조해서 봤을 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고 사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,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산출된 값이다. 그리고 산출된 값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정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거는 측정된 값이 아니라 어떠한 회기식, 한마디로 통계적 공식을 가지고 이제 따로 또 계산을 한 값들이에요. 그러면은 인바디 그 장비가 많잖아요. 그런 네. 것들 좀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으실까요? 네, 사실 우리가 이제 헬스장 가면 인바디 장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70에서부터 970이라는 숫자까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보는 건 아마 270이 거의 90% 이상일 거고, 그 다음에 조금 좋으면 이제 370 정도 쓰는 헬스장들이 있고, 정말 이런 데 투자 많이 한다,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70 정도 장비, 이제 금색으로 생긴 장비인데, 보통 이런 거 쓰는 데는 굉장히 여기 많이 투자를, 270, 370, 570까지는 보통 우리가 저사양 장비라고 말을 하고, 그 이상 770, 970의 장비는 고사양 장비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러면 고사양하고 저사양의 차이가 있나요? 네, 일단 저사양 장비와 고사양 장비는 그 인바디를 측정하는 그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. 하지만 여기서 다른 거는, 인바디가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를 사용을 해서 몸에 전류를 흘리는 방식인데, 사용하는 주파수가 훨씬 그 다양하고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까지 쓴다는 점에서 이제 고사양이랑 저사양이 나뉩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더 높은 주파수를 쓰면 어떤 게 좋냐 하면,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외수분비나 위상각 같은 지표들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,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그 골격근량, 체지방량 이런 거를 헬스장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 병원에서 좀 더 메디컬적인 지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.